안녕하십니까. 뇌를 자극하는 TCP/IP 동영상 강좌 25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를 자극하는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몇몇 내용은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책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유저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보드와 모니터가 그것이죠. 키보드로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넘기면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유저에게 알려주는 거죠. 컨트롤 C 혹은 컨트롤 Z로 시그널을 전달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거나 중단하는 등의 작업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 프로그램은 좀 다르죠. 서버 프로그램은 유저가 아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버 프로그램은 유저와 상호작용을 하면 안되죠. 웹서버 프로그램인데 컨트롤 C를 눌렀다고 해서 혹은 창을 닫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버리면 안되는 거죠. 또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작동 중에 발생하는 메시지들을 유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죠. 이런 서버 프로그램은 유저에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데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데몬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먼저 데몬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몬 프로그램은 유저와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유저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 입력이라든지 모니터 출력 등이 없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부팅과 동시에 컴퓨터 종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작동을 하죠. 중간에 설정이 바뀌는 등으로 인해서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컴퓨터 시작과 동시에 서비스를 자동으로 실행을 하게 하죠. 백그라운드로 데몬 형식으로. 그래서 쭉 작동하고 컴퓨터가 종료할 때까지는 보통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쭉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유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데몬 프로그램은 유저와 상호작용할 모니터나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없다는 또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파일로 실행 정보를 남기거나, 모니터에 남기는 대신 파일로 남기는 거죠. 파일로 남기고 IPC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죠. MySQL을 예로 들어보면요, 이 프로그램은 공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인터넷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이죠. MySQL은 데몬 형식으로 실행되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꺼내거나 집어넣으려면 유저는 IPC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MySQL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MySQL의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이 경우에는 MySQL에 남기는 로그 파일을 직접 살펴봐야 하죠. 왜냐하면 에러가 발생해도 데이터를 화면상에 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로그 파일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로그 파일을 확인해서 이용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방식으로 MySQL을 제어하는 거죠. 그럼 데몬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데몬 프로그램의 특징, 그리고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특징만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데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몬 프로그램의 특징은 앞서 나왔었죠. 유저와의 상호작용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를 모두 닫아주면 되겠죠. 클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히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독립된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프로세스는 모두 부모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콘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의 부모 프로세스는 콘솔이 됩니다. 근데 이때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의 영향을 받죠. 만약에 콘솔 프로세스를 종료를 해버린다면, 우리는 흔히 창을 닫는다고 얘기하죠. 창을 닫아버리면은 시그널이 창이 프로세스 종료됐다는 시그널이 자식 프로세스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도 같이 종료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콘솔을 종료하면은 콘솔에다 실행했던 프로세스까지 함께 종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웹서버 같은 프로그램이 창이 종료됐다고 종료가 되면 안되겠죠. 이처럼 데몬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의 영향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프로세스로 만들어줘야 하죠. 포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맨 먼저 유저 상호작용을 위한 파일을 모두 닫아주면 되는데요. 클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표준 입력, 출력 에러를 모두 닫아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이제 독립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방법은 뭐 간단한데요. 포크 함수를 호출한 후에 그냥 부모 프로세스를 종료해 버리면 됩니다. 부모 프로세스가 없는 프로세스를 고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부모 프로세스가 없으니 부모 프로세스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길을 가게 되겠죠. 물론 독립적인 길을 간다고 해서 아주 버려지는 뭐 프로세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잃은 프로세스는 1번 프로세서인 inet 프로세스를 부모 프로세스로 자동으로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inet 프로세스는 모든 프로세스의 부목격이 되는 프로세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즉 PPID가 1인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inet 프로세스는 슈퍼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의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inet 프로세스를 부모로 하는 자식 프로세스들도 역시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독립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et sid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프로세스를 세션의 리더로 만들면 됩니다. 세션이란 프로세스의 활동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독립적인 프로세스이니까 독립적인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세션을 만들게 됩니다. 데몬 프로그램은 이 세 가지 과정을 코드로 구현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보통은 데몬을 위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코딩 됩니다. 먼저 포크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그러면은 PPID가 이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로즈를 이용해서 이제 표준 입력 출력 에러를 모두 닫아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set sid를 이용해서 세션 리더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함수의 이름을 make 데몬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소켓 서버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서 make 데몬을 호출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 데몬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모든 파일을 닫아버려야 되니까 유저는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이 보장된 지점까지 진행한 후에 데몬 함수를 호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켓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면은 듣기 소켓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까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리슨 함수를 호출한 후에 make 데몬을 호출하면 되겠죠. 보통 뭐 이 시점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은 이제 except 함수를 분기점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멀티프로세스나 멀티프로세스 모두 except 함수 호출 후에 분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accept까지를 전담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두고 연결에 들어오면은 해당 포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프로그램을 따로 실행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서로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리한다면은 서버 프로그램은 한결 간단해지겠죠. 클라이언트 연결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연결 과정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데이터 처리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마찬가지로 코드가 간략해지겠죠. 작동 방식은 뭐 대략 이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결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포트 번호를 바인드 하겠죠. 그리고 각 포트 번호에 대해서 실행해야 할 프로그램의 이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뭐 80번은 웹서버, 22번은 FTP 서버, 23번은 SSG 서버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각 포트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포크 exec 함수를 호출해서 포트에 연결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포크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소켓과 함께 복사가 되니까 호출된 프로그램들은 전달받은 소켓으로 데이터 통신을 클라이언트와 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80번으로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ccept 함수가 이제 반환을 하겠죠. 연결 소켓과 함께. 그러면은 이 accept 프로그램은 포크 exec를 호출해서 웹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이때 연결 소켓도 같이 복사가 되고요. 그럼 웹서버는 연결 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면 되겠죠. 예.
이런 방식은 뭐 사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간혹 사용되는 방식이거든요.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도움이 될 거고요. 자세한 구현은 실제 이 사이트 이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꽤 흥미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눅스는 xinet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이 프로그램 앞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해주는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연결을 대신 해주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특정 포트로 연결을 하면은 accept하고 나서 포트에 연결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xinet가 작동하려면은 포트 번호와 그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설정 파일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을 건데요. 이 파일들은 VTC xinet에 위치하게 됩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myEcho라는 서비스를 위한 설정 파일인데요. 먼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고요. 몇 번 포트를 사용할 건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3600번 포트를 연결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지, 그리고 최대 몇 개의 서비스를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최대 동접 클라이언트 수가 되겠죠. 최대 동접 클라이언트 수를 몇 개를 할 건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꽤 상당히 세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사실 제대로 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면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xinetD가 전부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신경 쓸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별로 설정 파일을 만든 후에 xinet를 재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재시작하는 방법이 나왔죠. 그러면은 인터넷 서비스 데몬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데몬은 아까 xinet죠. 이걸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연결하는 과정을 xinet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냥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read, write 함수만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0번 표준 입출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열면 되죠. read 0 해서 데이터 읽고, 이게 지금 에코 서비스 프로그램의 코드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 근데 왜 0번은 표준 입력인데 왜 0번을 읽느냐라는 이제 점이 좀 궁금할 건데요. 이거는 xinetD가 연결 소켓을 0번으로 복사한 다음에 이제 포크 exec로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소켓을 무조건 0번으로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해버린 거죠. 안 그러면은 어느 파일을 읽어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xinetD가 연결 소켓을 0번으로 복사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이제 dup2라는 함수인데요.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xinetD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단순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견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하지만 고성능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로 연결이 들어올 때, 클라이언트가 연결할 때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포크 and exec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었죠. 또한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 교환이 이제 좀 빈번한 그런 종류의 서비스에도 적절한 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독립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로 친다면 웹 서비스나 FTP 서비스, 텔레, CQSL과 같이 연결이 빈번하지 않고 다른 프로세스와 데이터 교환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서비스의 뭐 적당한 그런 방식이죠. 이상으로 2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